홀로 현장으로 출동한 고 이재석 경사가 인천 꽃섬 인근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만난 시간은 지난 11일 새벽 2시 54분. 잠시 뒤 이 경사는 발을 다쳐 움직이기 어렵다는 A씨를 업으려다 실패합니다. 이 경사는 자신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벗어 A씨에게 건네주고 주머니에서 자신의 장갑을 꺼내 A씨 다친 발에 끼워준 뒤 A씨의 손을 잡은 채 걸어나갑니다. 5분 뒤 허리까지 오던 물이 턱 밑까지 차오르기 시작하더니 강한 물살에 손을 놓친 두 사람이 점점 멀어집니다. 이후 형광색 구명조끼를 입은 A씨는 바다 위에 떠 있지만 이 경사는 머리만 내민 채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이 경사가 A씨를 발견한 지 약 16분이 지난 시점입니다. 10분 정도가 흐른 뒤 A씨는 드론을 향해 양손을 흔들며 본인의 위치를 알렸고 이 경사는 양손으로 무전기와 랜턴을 꼭 쥔 채 발만 겨우 움직이고 있습니다. 드론에 촬영된 이 경사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새벽 2시 54분, A씨를 만난 뒤 마지막으로 촬영된 3시 27분까지 이 경사가 생존한 상태로 확인된 시간은 최소 33분. 실시간 드론 촬영으로 이 경사의 정확한 위치가 확인되고 물속에서 위험한 상황이라는 게 알려졌는데도 구조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해경 구조헬기가 이륙한 건 새벽 3시 55분. 이미 이 경사의 모습이 사라진 지 18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 헬기는 4시 20분 A씨를 구조했지만 이 경사의 행방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해경 훈령에 규정한 2인 1조의 출동 원칙을 준수했더라면 33분이라는 시간 안에 조금이라도 빨리 구조에 나섰더라면 이 경사의 안타까운 희생을 막을 수 있었을 거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SBS 동은영입니다. 중국인 남성을 구조하고 숨진 고 이재석 경사의 사고 경위를 밝힐 진상조사단은 오늘 이 경사의 연결식이 끝나는 대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합니다. 앞으로 2주 동안 활동하는 조사단은 우선 이 경사가 구조한 7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조사할 걸로 보입니다. A씨는 당시 사고 지역에 발령됐던 위험예보 주의보에도 불구하고 튜브나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전혀 갖추지 않았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경사와 함께 근무했던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소속 경찰관 5명도 조사 대상입니다. 사고 당시 B팀장은 이 경사와 당직 근무를 하며 무전을 주고받았고 나머지 팀원 4명은 휴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팀원들은 유족 측을 만나 윗선으로부터 당시 이 경사의 상황을 전달받지 못했고 뒤늦게 무전 내용을 알게 돼 현장으로 출동했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사단은 이들에 대한 1차 조사 이후 영흥파출소를 지휘하는 윗선인 인천해양경찰서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들을 조사할 방침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해경 훈령에 있는 2인 1조 출동 원칙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은 이유 등을 추궁할 걸로 보입니다. 해경은 진상조사를 통해 구조 과정 전반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고인의 순직 경위를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고 이재석 경사의 연결식은 오늘 오전 10시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엄수됩니다. SBS 정윤식입니다. 지난 11일 새벽 인천 옹진군 꽃섬 인근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 남성 B씨에게 자신의 구명조끼까지 건네면서 구조하다 순직한 해양경찰관 고 이재석 경사. SBS가 사고 전후 드론 영상과 CCTV, 무전 녹취록 등을 입수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봤습니다. 새벽 2시 7분, 야간 드론 순찰업체가 상의를 탈의하고 갯벌에 고립된 B씨를 발견한 뒤 인근 영흥파출소에 신고합니다. 당직 근무 중이었던 이 경사는 홀로 순찰차를 타고 2분 23초 만에 현장에 도착합니다. 드론 영상을 확인한 뒤 이 경사는 파출소에 남아있던 다른 당직 근무자 A팀장에게 요구조자가 꽃섬에 있다며 직접 가서 이탈을 시켜야 할 것 같다고 무전기를 통해 말합니다. 1분 뒤 A팀장은 사항 수신 완료라며 이 경사를 홀로 꽃섬으로 들여보냅니다. 2시 29분 A팀장이 드론 순찰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느냐고 묻자 이 경사는 순찰하는 사람은 전망대에 있고 혼자 꽃섬에 도착했다고 답합니다. 약 15분 뒤 이 경사가 입수해서 들어가야 할 것 같다고 말하자 A팀장은 수심이 얼마나 되는지 묻습니다. 수심이 좀 있어 보인다고 답하자 A팀장은 혼자 가능하겠냐고 묻고 이 경사는 한번 들어가 보겠다고 답합니다. 2시 44분 A팀장이 다른 팀원을 깨워서 보내줄까라고 묻자 이 경사는 물이 차올라서 필요할 것 같긴 하다며 일단 한번 들어가 보겠다고 말합니다. A팀장은 경찰서에 보고하고 다른 팀원을 깨워 같이 상황 대응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재차 묻습니다.
이 경사가 답하는 대신 물이 발목까지 차오른다고 무전을 하자 A 팀장은 발목 정도밖에 안 돼라며 B씨와의 거리 등을 추가로 묻습니다. 2시 56분 이 경사는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 B씨에게 입혀주고 무전으로 허리까지 물이 차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잠시 뒤 이 경사는 발을 다친 B씨에게 본인이 가지고 있던 장갑도 벗어 발에 끼워줍니다. 두 사람의 무전이 끊긴 시각은 3시 6분. 당시 이 경사는 바다 위에 떠있던 B씨와 달리 물 밖으로 머리만 내민 채 겨우 버티고 있었습니다. 3시 27분 드론 업체가 이 경사의 위치를 놓쳤고 3시 30분이 돼서야 영흥파출소는 이 경사와 연락이 끊겼다고 상황실에 처음 보고합니다. 이 경사가 현장으로 출동한 지 83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오전 9시 41분 이 경사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내용 취재한 동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동기자가 입수한 이 영상과 자료들을 보니까 사고 전후로 잘못된 상황들, 문제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우선 2인 1조 원칙을 지키지 않았던 점입니다. 당시 파출소 근무자는 6명으로 고 이재석 경사와 팀장은 당직을 서고 있었고 나머지는 휴게 시간이었습니다. 해경 훈령에 따르면 순찰차인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2명이 타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이 경사는 홀로 출동했죠. 밀물 높이가 큰 대조기라 안전사고 위험주의보가 발령된 날인데도 훈령이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이 경사는 물이 차오르고 있어서 추가로 사람이 필요할 것 같다고 얘기했지만 당시엔 아무도 현장에 나가지 않았고 뒤늦게 출동한 건 이 경사의 무전이 끊기고 4분이 지난 3시 10분이었습니다. 특히 구명조끼가 하나라도 더 있었으면 이 경사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을 텐데 무전 녹취록엔 추가 장비를 챙기라는 지시나 확인은 없었습니다. 네, 이렇게 문제들이 확인된 상황인데도 지금 유족들이 하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있다고요? 네, 저희가 보도에 활용한 CCTV나 드론 영상, 무전 녹취록은 유족이 해경으로부터 어렵게 받아낸 자료입니다. 유족 측은 사고 직후부터 해경에 정확한 사고 경위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해경은 계속 설명을 회피하다가 어제 저녁이 돼서야 자료를 넘겼습니다. 가면 갈수록 해경의 대처라든가 그다음에 하나씩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 진짜 우라통이 터집니다. 네, 유족 측은 고인을 영웅으로 추대하는 것보다 사건의 정확한 진상과 책임 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예, 신속한 진상 규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